자, 이번 챕터에서는 미들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미들웨어가 뭔지에 대해서 기본 그 뜻을 반드시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네, 당연히 미들웨어라는 것 자체를 정답으로 요구하는 문제가 한 문제 등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지문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와 응용 소프트웨어 사이에 존재하는 미들웨어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 일단 이 부분이 핵심이겠죠. 운영체제와 응용 소프트웨어 사이에 존재한다. 자, 운영체제와 응용 소프트웨어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키워드가 핵심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미들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능 및 처리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학습 목표인데, 자, 미들웨어 개념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양한 목적의 응용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수행되거나 복수 개의 시스템의 응용 소프트웨어가 서로 연계돼서 수행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와 응용 소프트웨어 사이에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다. 이게 바로 미들웨어가 되는 겁니다. 미들웨어.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사실 그 스포츠 게임에서도 이 미들이라는 단어가 항상 등장을 하거든요. 잠깐 좀 우리 일상 얘기로 좀 가서 스포츠 얘기로 잠깐 좀 가보겠습니다. 체육에서 사실 이미 저 대표작인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도 있고 온라인 게임, 농구 게임을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 농구 경기에는 농구라는 스포츠에는 이 미들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 사실 이거는 영어 시간에는 간단하게 공부할지 몰라도 이 미들이라는 단어가 이게 농구 경기에서 항상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저 스포츠 경기 그냥 농구 경기장 관람을 가신 분들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텔레비전으로 농구 경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미들슛이라는 게 실제로 있죠. 미들슛이 뭘까요? 미들슛. 이 미들슛이라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되죠. 보통 자유투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3점 슛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자유투라고 하는 것은 반칙이 생기거나 뭔가 파울이 발생됐을 때 그 파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선수가 그 프리드로우라고 해가지고 던지는 게 이게 이제 프리드로우 샷이라고 하는 걸 이제 주죠. 2번 내지 3번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던질 기회를 줄 때마다 한 번 던질 때마다 얘는 1점씩 획득을 하고, 얘는 이제 평상시대로 경기를 진행하는 중에 하프라인 안쪽에서 그 바깥 외곽선 안에서 이렇게 금을 밟거나 그런 걸 포함해서 안쪽에서 슛을 던지는 걸 미들슛이라 그러죠. 얘가 2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점 슛이라는 게 완전 외곽에서 던지는 거. 예. 이거는 이제 외곽에서 던지는 거. 외곽슛. 이게 3점 슛이죠. 그래서 이게 3점 슛을 이렇게 획득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수의 득점 기회에서도 얘 미들슛이라고 하는 거는 2점짜리인 중간 점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농구에서. 그런 뜻으로 이렇게 미들슛이다 이런 명칭을 붙인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들웨어라는 것 자체가 가운데, 중간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지문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나오면 무조건 미들웨어인 거예요. 예,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미들웨어의 이제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미들웨어는 분산 시스템 소프트웨어, IT 자원 관리, 서비스 플랫폼 및 네트워크 보안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자, 미들웨어 주요 기능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볼게요.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구축되어 있는 다수의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자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 구성된 소프트웨어, 분산 처리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건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분산 처리. 디스트리뷰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분산 처리가 이제 등장하게 된 목적이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컴퓨터를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할 때 그 앞전에 왜 최근에 우리 그런 사건 터졌었죠. 카카오톡 다음 카카오가 그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 카카오톡 어플이 고장나는 사례가 있었죠. 자, 이 사례가 딱 이와 같은 사례랑 비슷한 맥락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분산 처리로 서버 구성을 안 해놓고 그냥 한 곳에 몰아서 처리하는 일명 성형통신망 구조로 이거를 작업을 했다가 그 한 곳이 고장나니까 전부 다 먹통이 된 거거든요. 보통 스타형 통신망으로 구축하면 이제 이런 사례가 벌어지는데, 만약에 이걸 분산 처리를 시켜놨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 분산 처리라면은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의 업무 처리를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일의 양이 이렇게 주어진 게 있는데 얘를 이제 분산 처리를 딱 시키는 거죠. 분산 처리를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 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1번 컴퓨터, 여기는 2번 컴퓨터, 여기는 또 3번 컴퓨터, 여기는 또 4번 컴퓨터, 여기는 또 5번 컴퓨터, 여기는 6번 컴퓨터, 이렇게.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 자체가 한 곳에서 그냥 컴퓨터가 단순히 그냥 한 대만 가지고 그냥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업무를 이렇게 분산 처리시키는 게 오히려 효율이 좋다 이거죠. 그리고 컴퓨터의 속도가 무엇보다도 빨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더라. 뭔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더라 해서 등장한 게 바로 분산 처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슈퍼컴퓨터 있잖아요.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어떤 슈퍼컴퓨터가 한 대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슈퍼컴퓨터예요. 자, 그러면 슈퍼컴퓨터는 말 그대로 이 한 대 자체만으로는 그냥 그 성능이 엄청나게 높이 나오는데, 이것을 분산 처리 구조로 컴퓨터를 여러 대 이렇게 분산 처리해서 배치를 하니 실제 슈퍼컴퓨터와 거의 비슷한 효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낸다더라 라고 해가지고 등장한 게 바로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는 이 한 대가 고장 나버리면 그냥 끝이죠. 뭐 고장 나면 당연히 운영을 못하죠. 다시 정비할 때까지는, 재정비하는 동안은 사용을 못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2번 거가 고장이 났어요. 만약에 2번 거가 고장이 났으면 그럼 뭐 당연히 여기 1번은 정상 동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만으로도 충분히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맞죠? 사실 원래 정확히는 이거보다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작되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업무 처리를 나눠서 할 수 있다. 두 개를 이렇게 이원화 시키게 되면은 여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여기는 동작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구조를 갖췄으면은 화재가 나더라도 통신이 정상적으로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한 곳에 몰아치기를 서버로 구축을 해가지고 뭐 불이 나서 뭐 고장나는 먹통이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한 거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분산 처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누어서 처리한다, 곳곳에 분산시켜서 처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용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산업인력공단 큐넷 사이트 있잖아요. 자, 큐넷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기능사 시험 접수를 하는데, 자, 기능사 시험 예약 과정에서 만약에 지역을 내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시험장으로 내가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인천 시험장에 예약을 하게 되면 이 시험장 관할 지구 담당자는 어디에 담당자가 이제 행정 처리를 하냐면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 인천지사 관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서울에 예약을 했어요. 만약에 자 그럼 만약에 또 다른 경우 자 큐넷 사이트에서 기능사 시험 예약 과정에서 지역은 이번에는 서울 특별시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 시험장 배정이라든지 여러가지 행정처리 업무는 명단을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제 서울지사가 있겠죠. 서울지사. 네, 서울지사가 이걸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 처리가 분담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담. 이제 이해되셨죠? 네, 이게 지사별로 각각 나뉘어요. 그러니까 뭐 표면적으로 응시자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으로 일단 시험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어느 시험장의 분야에 따라서 담당자가 바뀌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는 게 바로 분산 처리 시스템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산업인력공단 본사가 원래 울산이죠. 원래 그 울산에 본사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시험 업무 처리는 각 지사에서 이제 나눠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IT 자원 관리. IT 자원에 대한 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능과 가용성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게 이제 IT 자원 관리 관련된 내용이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네트워크 보안도 간단하게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경 쓸 게 분산 시스템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분산 시스템. 이거 망을 좀 제대로 구축해 놓을까? 그래도 뒤양에 보는 건데, 그래도 제대로 구축해 놓는 게 좋잖아요. 여기 원래 번개 마크 모양이 원래 있는데, 이렇게 구축할까? 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라우터 관계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엄밀히 따지면 통신망 구축 체계로 따지면 여기가 라우터끼리 이렇게 하면 좀 그럴듯해 보이죠? 자, 아무튼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자, 분산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또 이제 미들웨어가 종류가 나뉘는데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WAS, 이 WAS도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거 나옵니다. 충분히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웹 시스템에 전달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트랜잭션을 관리하고 거기에 세션, 유지, 부하, 분산 등의 역할을 하는 서버의 소프트웨어다. 이게 딱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와요. 이게 지문으로 나오고 정답이 뭐냐 물어보면 WAS라고 적으실 수가 있어야 돼. 이거는 나오는 겁니다. 연계통합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EAI,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얘도 시험 문제 대상이에요. 네, 각 어플리케이션에 어댑터를 설치하고 중앙 허브를 통해 연결하는 방식이다. 네, 이거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 나와요. EAI 이거. 네, 이거 나옵니다. EAI. 자, 그 다음 ESB, 시스템 간 연계 및 메시징 변환, 라우팅 등의 작업을 표준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한다. 네,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실시간 데이터 처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반응하는 시스템,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스 해가지고 실시간 발생하는 이벤트를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조합해서 복잡한 상황에 대한 유형 등을 추론하는 방식. 그 다음에 분산 병렬 처리.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디스트리뷰트 서비스. 네, 이건 아까 뭐 설명드린 거랑 같은 개념이죠.
자, TP 모니터가 시험에 나와요. 트랜잭션 처리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이 TP 모니터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 단어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TP 모니터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IT 자원 관리 관련해서 뭐 4가지 돼 있는데 이것도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원관리 미들웨어 4가지 있다라는 거, 뭐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실행 관리, 네트워크 관리, IT 서비스 운영 관리. 여기서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게 헬프데스크는 여러분들 아시죠? 뭐 원격 제어를 이용해가지고 막 AS 서비스 요즘은 받는 시대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익히 잘 아실 거고, 네트워크 관리도 뭐 이거는 뭐 네트워크 관리 관련된 라우터 뭐 AS라든지 뭐 그런 거, 주기 정기 점검 같은 거 할 때, 우리 서버 점검할 때 보통 이런 거 하죠. 서버 점검. 우리 온라인 게임 즐기시는 분들 아시죠? 서버 점검할 때 이런 거 하는 거.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서비스 플랫폼 해가지고 이제 여기 나오는데, 뭐 IoT 플랫폼, IoT라는 말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IoT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뭐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IoT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저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IoT라고 하는 것은 사물 인터넷?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저기에요. 인베디드하고 약간 비슷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인베디드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전자제품. 사물 인터넷도 전자제품이라는 게 결국 하드웨어 요소와 소프트웨어 요소가 추가된 거거든요.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합친 게 사물 인터넷 또는 뭐 인베디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그 다음 세탁기, 뭐 이런 것들, 전기밥솥, 이런 것들 보면은 여러분들 작동시키는 버튼에 보면은 실제로 뭐 이런 기능이 있죠. 뭐 가열, 뭐 그다음에 1분 30초, 시간 설정, 이런 것들이 바로 기능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뭘로 만드냐면 원래 C 언어로 만들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C 언어가 가장 강력하죠. 뭐 아니면 기계어로 만든다든지, 어셈블리어를 만든다든지, 어셈블리어 사용하든지 기계어 사용하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언어 같은 거 개발 툴을 이용해서 전자제품을 만들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인베디드 분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랑 IoT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IoT라고 하는 것이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여러분들 아시죠? 뭐 네이버 마이박스, 뭐 구글 드라이브, 웹하드 관련된 거 이렇게 쓰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UI, UX 이렇게 돼 있는데, UI, U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응용 소프트웨어 집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I 그러면은 약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GUI, 그다음 CLI, 이 2가지. 얘는 그래픽 기반, 얘는 이제 텍스트 기반, 이렇게 해석이 되죠. 문자 기반이라고도 해요. 이 2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다음 CDN, 뭐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그다음 네트워크 보안 관련해서 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트워크 접근 제어, NAC. 이 NAC 관련해서 좀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드릴게요. 이 NAC가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이거 어디서 봤냐면 국방부에서 봤거든요. 군대에서 NAC를 사용을 합니다. NAC를 사용을 했어요. 이게 도입된 지가 언제 도입했었지? 2012년도인가? 하여튼 제 기억에는 아마 해군 부대에서도 NAC를 이걸 이때부터 쓰기 시작한 걸로 기억하는데, 뭐 전역한 지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이걸 거기서 봤어요. 그래서 이 NAC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접근 통제라 그래가지고
그 IP 주소랑 맥 주소를 이제 정보 수집을 하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하는 게 이 NA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실제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안 통신. 예, 이것도 사실 저기 있어요. 이 데이터를 뭐 암호화해서 유출 및 변조 방지하는 기술이 이게 파수꾼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아, 나 지금도 기억난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파수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수꾼이 아니라 뭐 무슨 FACS인가? 뭐 이런 거를 하여튼 쓴다라고 뉴스 기사로 본 것 같아요. 제가 네, 이 어플은 모르지만 이 어플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워터마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 근데 얘가 좀 보안 취약점이 많아요. 네, 되게 쓰레기 프로그램이다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현재 군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국방부 시험 검정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알죠. 진짜 이거 쓰레기라고 막 욕 한 바가지를 막 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 항상 부실합니다. 뭔가 정보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되게 부실해. 예.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럼 침입방지 사고 대응 관련해서 솔루션 알고 계시면 되고, 보안관리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뭐 미들웨어 뭐 파악하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네요. 자, 시스템 구성도 요구사항 정의서 오픈소스 기반 뭐 미들웨어 주주주주 있고요. 자, 미들웨어 역할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예, 그림 같은 것도 좀 잘 봐두세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 관련해서 여기 지금 그 필요성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유지보수성 향상, 그 다음에 처리 효율 향상. 그래서 운영체제의 역할은 이 두 가지를 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 응용 소프트웨어도 개발 생산성 향상은 그 다음 안정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미들웨어 적용 사례라고 해서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걸 앞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었죠. 예,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TP 모니터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TP 모니터는 진짜 나와요. WAS도 분명히 나온다고 설명드렸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죠. 아파치 톰캣, 뭐 JSP, 뭐 자바 서블릿 실행 환경을 뭐 구성한다. 이게 바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미들웨어 역할 뭐 자세히 나와 있고요. 네, 한 번 더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자, 아파치 톰캣 관련해서 지금 이거 설명 나와 있는데, 얘는 실제로 웹페이지 제작을 할 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뭐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를 내가 제작을 한다. 직접 개발하는 과정에서 테스트 디버깅을 셀프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런 거를 실제로 웹 기반으로 동작 환경을 구축해 주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파치 톰캣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미들웨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뭐 DB 커넥션, 모니터링 관리, SSL, 프록시 지원. SSL은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이건 나와요. SSL은. 자, 그래서 뭐 쭉 더 넘겨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참고해서 읽어보세요. 자, 웹 서버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그 두 가지에 대한 특징을 여기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냥 그 자세히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거냐면, 그 이미 위에서 한번 언급을 해서 그런 거기도 하고, 중요도로 따지면 WAS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자, 뭐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또 나올 만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스레드 나옵니다. 스레드. 스레드라는 개념은 이거는 자바에서도 등장하고, 그 뭐냐면은 나중에 그 이게 운영체제 파트나 미들웨어 파트에서도 이게 스레드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스레드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짚고 넘어가 볼까요? 스레드.
스레드라고 하는 것이 얘는 이제 개념이 그겁니다. 프로세스를 잘게 쪼갠 거예요. 프로세스를 잘게 잘라나간 거. 잘라나가면 스레드라는 작은 단위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프로세스를 분리시킨 게 스레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스레드가 모여서 프로세스가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스레드가 모여서 프로세스가 된다. 네. 그래서 스레드라는 개념은 약간 독립성을 띱니다. 독립성을 가진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왜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할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할 때 사용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3대3 플레이를 해요. 자, 만약에 3대3 플레이 경기를 하는데 6명의 유저가 각자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플레이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팀워크가 잘 맞으면은 진짜 이기는 거고, 이 3명의 플레이어가 뭔가 팀워크가 잘 안 맞으면은 이제 서로 막 뭐 그따구로 플레이 하냐 막 욕하면서 XX 막 이렇게 욕을 하죠. 예. 그래서 막 키보드를 막 때려 부수려고 하는 책상 내려치기를 막 시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예. 좀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각자가 원하는 플레이를 그냥 개성 있게 내가 이렇게 나는 플레이 할래라고 하면 할 수 있죠. 가능하죠. 그런 것이 바로 스레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레드. 각자 따로따로 놀아요. 따로따로 놀아. 근데 따로따로 놀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안에서 6명의 플레이어가 각각 따로따로 자기가 원하는 플레이를 한다. 이게 바로 스레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 방에 이해되셨죠? 네, 이게 바로 스레드예요. 자, 그래서 이거 뭐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미들웨어 운용인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2-1번 챕터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여기서 캐치를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시험에 등장한다라고 얘기했던 몇 가지 용어들 있죠. 뭐 TP 모니터라든지 WAS라든지 이런 주요 부분들은 반드시 꼭 학습을 해서 숙지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시중에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에도 분명히 그러한 용어들이 실려 있을 거예요.